뉴욕에 나가 있는 저희 특파원 이만원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만원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이만원 특파원 지금 목소리 잘 들리죠? 네네, 잘 자, 들립니다. 그 잘 이만원 들리시나요? 특파원 그 간밤에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일단 데이터부터 한번 쭉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이제 미국 현재 시간으로 월요일 거래, 10월의 첫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급등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다우가 전장 대비 2.66%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이제 장중에 한때 이제 1,0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2.5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3%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2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지금 채권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의 이런 혼란은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영국의 감세한 철회 여파로 미국 금리가 급 반락을 했는데요.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17bp 하락을 하면서 3.65%대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2년물도 15bp 가량 하락을 하면서 4.12% 수준 나타냈습니다. 네, 달러화도 이제 가파른 상승세에서 잠시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지수가 111.6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유가는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산유국들이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산유국 회의에서 대규모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1월 WTI 가격이 오늘 전장 대비 5.2% 상승하면서 배럴당 83.63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종가가 이제 지난 9월 20일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하루 오른 상승폭도 지난 5월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영국이 감세안을 다시 철회했는데요. 그 관련된 뉴스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전일 아시아장에서 영국의 이 감세안, 이른바 이 부자 감세 논란의 핵심이던 이 감세안을 전격적으로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감세안 소식이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중앙은행의 다소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합쳐져서 금융시장을 완전히 혼란으로 지난주에 밀어 넣었었는데요. 이 감세안을 전격적으로 결국에는 철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채권 시장에 긴급 개입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게 본질적인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에 영국 정부가 이 감세안을 전격적으로 철회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세안이 철회가 되면서 파운드와 같이 이제 지난주 한때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던 파운드와 가치가 상승을 했고요. 영국 국채인 길트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국채 금리도 동반 하락을 했고요. 달러와 강세도 주춤하면서 오늘 증시를 지지한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영국에서 이렇게 좀 약간 시장 혼란을 좀 줄여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 쪽이 조금 이렇게 다시 하향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10월에 첫 거래일이잖아요. 오늘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월가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는 좀 어땠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10월의 첫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올해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4분기 마지막 거래일에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상승 출발을 한 모습이고요. 지난 9월에 뉴욕 증시 성적이 역대급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에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 지수가 9월에 거의 10.5% 급락을 하는 등 3대 지수가 기록적인 하락세를 9월에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세계분기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살짝 이제 4분기를 시작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또 이제 이 과매도 인식에 따른 상승세가 펼쳐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샘 스토벌 CFRA의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의 랠리를 보면 시장이 그간 얼마나 과매도권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됐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가장 큰 이벤트 두 개가 있는데요. 미국의 중간 선거, 11월 둘째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 미국의 중간 선거와 그리고 이제 연말 랠리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는 보통 4분기 증시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CFR의 분석에 따르면 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 증시는 보통 2, 3분기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4분기에는 평균 6.4%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통상 다가오는 이 연말 랠리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특히 강했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4분기에 주가가 주식시장이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증시가 뭐 항상 계속 빠지기만 하니까요. 지금 한번 오르면 왜 올랐는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국채 금리가 안정된 거, 그다음에 과매도가 있었으니까 테크니컬리 언제라도 올라도 뭐 이상하지 않다 그런 거 있지만 경제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증시에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9월에 제조업체들의 업황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다소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증시에는 오히려 굿뉴스로 해석이 된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ISM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하는 9월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50.9를 기록을 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또 다른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이 집계한 9월 PMI 같은 경우는 52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비치라든지 월가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회를 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좀 안 좋게 나온 ISM 지표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ISM 이 제조업 업황이 이제 2년 4개월 만에 좀 가장 안 좋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쩌면 연준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강한 속도로 이제 이 긴축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제 12월까지만 버티면 이제 그 이유는 조금 또 피벗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이제 좋게 나오긴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S&P 글로벌이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 그리고 공급망이 지연되는 것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기업의 가격 부담, 즉 물가 하락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P 글로벌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강달러가 미국의 수출을 제어를 하고 있지만 이 수입 비용이 떨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9월에 공급망 지연이 큰 폭으로 완화가 되면서 배송비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 기업이 느끼는 이 물가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가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물가 부담이 점차 더 이제 완화가 되면 이 페드가 지금처럼 강력한 긴축을 이어갈 동인이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점을 시장이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할 때는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시장 심리가 취약한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또 이벤트가 갑자기 또 분위기를 냉각시킬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시청자 유튜브 채팅창에도 보면은 오늘 크레딧 스위스 얘기들을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지금 재무 건전성이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근데 이거 과연 괜찮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가에서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정말 지금 한 주가 뭐다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를 지났더니 이제 영국 감세안이 터졌고요. 또 이제 주말간에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제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 이제 스위스계 은행인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최근 자본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자본 조달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 어쩌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CS가 철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또 이것이 이제 은행권 전반에 어떤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장의 불안 트리거가 될 수 있냐라는 이 긴장감이 상당히 감돌았습니다.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신용 디폴트 스와프인 CDS 프리미엄 또한 이제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우선 월가에서도 이 CS의 어떤 이 자금 보람 문제가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월가 최대 투자은행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의 건전성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S의 자본 레벨이라든지 유동성 포지션이 모두 건전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보고 있는 이 CS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도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이런 잠재적인 자본 부족 사태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또 CS의 주가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또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금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오늘 27일에 3분기 실적과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전략 방안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조금 긴장감을 야기를 하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3분기 마치면서 지금 월가에서 4분기 전망, 특히 연말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숫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제 지난주에 JP모건 같은 경우 연말 전망치가 어쩌면 올해 연말에 달성이 되게 어렵다라고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한 바 있는데요. 주말과 그리고 오늘 거쳐서 월가에서 연말 S&P 500 전망치 하향하는 사례가 2건이나 나왔습니다. 우선 시티는 일요일 날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S&P 500 주가를 이제 4천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말 전망치를 4천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기존 전망치였던 4,200에서 하향 조정을 낸 것입니다. 내년 말 같은 경우 3,900을 제시를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지수가 내년 말에 3,250까지 추락을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현재 침체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미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제 내년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단 2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완만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 그리고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이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또한 이제 주가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연말 주가 전망치를 기존 4,300에서 3,850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내년 전망치도 4,05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월가 아이비들 조금씩 이제 전망치를 낮추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페드 관련 인사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연은 총재가 또 발언을 한 게 있네요. 어떤 얘기 했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컨벤션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미 경제는 이제 수요 둔화를 위한 연준의 노력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인플레를 낮추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또 연준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인 긴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좀 흥미로웠던 점이 윌리엄스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제 해석이 오늘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오늘 연설에서 인플레를 양파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겉껍질도 있고 안쪽에 속껍질도 있는 이런 양파에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상품인 이제 목재, 철강, 석유 같은 것은 인플레의 겉껍질, 그리고 올해 3년 이상 쓰는 내구재, 뭐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는 중간 껍질, 그리고 가장 안쪽 부분은 이제 양파의 가장 안쪽 부분은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양파의 가장 안쪽 부분인 근원 인플레 압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양파로 비교한 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왠지 나중에 계속 인용될 것 같은데요. 양파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사실은 저희가 안 다룬 것 중에 그 테슬라가 많이 빠졌어요. 어제 다른 빅테크들이 3% 넘게 올랐는데 혼자서 8% 빠졌으니까 지금 차이가 10%가 넘는 건데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오늘 3대 지수 괜찮았고요. 또 빅테크 대부분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지난 3분기에 차량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에 인도가 된 전기 차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테슬라 주가를 급락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올해 테슬라가 3분기에 모두 34만 3,830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것을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즉 2021년 3분기에 비하면 실적이 42% 개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월가가 예상했던 37만 대가량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테슬라의 이 좀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는 점이 급격하게 반영이 됐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지난달 30일에 이 AI 데이, 인공지능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걸 열고 이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옵티머스가 좀 생각보다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오면서 테슬라에 하방 압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JP모건 같은 경우 테슬라에 대해서 이 매도에 상응하는 투자 등급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자사의 목표치에서 42%가량 추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견지하는 IB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계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시대적으로 이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제 상당히 조금 유리할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투자회사 베어드라든지 캔코드 제네틱, 오펜하이머 그리고 UBS가 테슬라의 매수 상승 등급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라든지 코멘 같은 경우는 중립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과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매도 수준의 투자 등급을 제시하고 있는 상당히 이견이 많은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테슬라 얘기까지 한번 봤고요. 오늘 개별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요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2% 이상 급등 마감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섹터가 오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빅테크가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 최근에 논란도 이슈도 많았지만 오늘 3% 이상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도 2.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JP모건이 10월에 추천 종목을 이제 또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마존과 퀄컴이 지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굉장히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지수 PLHX 반도체 지수가 오늘 4%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3% 이상 올랐고 인텔이 5.4% 그리고 AMD가 4.8%가량 오르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종목 맵을 봤을 때 초록색으로 환한 경우가 저희가 좀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좀 반가운 흐름이고요.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